올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지금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억측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끝없이 하락할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굴곡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이상 하락장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폭락론, 집값 하락론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거는 정반대로 사실상 올 한 4월부터인가요? 이제 집값 반등을 계기로 시작해서 짧게 한 2, 3개월 만에 진짜 완벽한 기존 가격을 거의 다 회복선까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내년에 약간 보합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저는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최근에 이제 올 뭐 여름장부터 가을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물건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을 끌어갈 것이고, 지금 시장 상황도 보더라도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라든가 하이엔드급 주택 시장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양극화 시장으로 내년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사실 지난해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통 기준금리가 한번 올릴 때 0.25%씩 올리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이상 올리게 되면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그냥 막 올렸잖아요. 0.25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0.5%씩 0.5%씩 막 올렸잖아요. 7.5 이렇게 올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크게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마치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듯한 그런 양상까지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이 올해 가파르게 올리던 그런 기준금리 폭이 여름부터 이제 동결을 계속 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지금 한 2% 차이 나잖아요. 예, 예. 2% 차이 나는데 계속 고게 유지가 될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긴 한데, 이건 분명하죠. 앞으로의 금리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냥 예측을 대충.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장담합시다. 네. 그럼. 일단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렇죠. 네, 무조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로 인해서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리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끌 쪽들이 또 한번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기가 안 차는 게, 사실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이제 한 4월, 5, 6월부터 상승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저렴한 물건들이 다 빠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거의 전고점 대비 9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저금리장이 아니라 고금리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장 안에서도 거래량이 회복됐고 가격이 다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고금리고 올 상반기에도 고금리고 내년에도 고금리라면 결국에는 금리는 0.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0.25% 올랐다고 갑자기 연끌 쪽들이 집을 내놓는다, 이거 사실 무슨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고금리가 원인이 아니라고 봐요. 원인은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금리 개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에서 금리가 올라가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금리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미 고금리로 인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진작에 다 팔 분들은 매도를 했다. 지금 그러면 수요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전 금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가 좀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업률 증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전쟁까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또 이제 경기가 상당히 크게 악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개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금리를 뭐 0.5% 1% 올릴 때마다 한 개 기업 도산율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 금리라는 거는 어쨌거나 그냥 동그라미랑 똑같아요. 오르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하락이 무조건 된다. 그리고 금리 하락에, 그러니까 저는 고금리에 대비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다가올 크게 정말 큰 폭풍이 올 저금리 장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과연 언제, 얼마까지 올릴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언제 멈출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리 그 재테크에선 가장 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도 이 불확실성에 가장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내년 시장이 금리가 내린다는 거,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금리의 인상은 지금 봐도 0.25에서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계속 동결이 되든지 일단 그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황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금리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영끌족 20대, 30대가 지금 금리 높은데 금리가 낮아서 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변화는 어쨌든 내년 시장에는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올해 또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물가 상승률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작은 범위고요. 우린 조금 넓게 이렇게 보면은 금리는 결국 인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뿐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금리는 거기에 그 변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